네, K리그 9라운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하고 울산의 경기 0대1로 울산이 이겼는데요. 마티나 담 선수의 정말 오랜만에 작년 이후에 처음이죠.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 강윤구 선수의 크로스를 이제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헝가리 국대에서는 골을 그렇게나 넣었는데 정작 소속팀에 와서는 벤치에도 못 앉았죠. 사실 선발 출전은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는데 결승골로 울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깨알 같은 조현우 선수의 그 선방쇼가 눈에 띄게 보였고 인천의 공격 기회, 인천도 잘 찼는데 이제 조현우한테 막혔다 할 정도로 어, 인천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울산이 이기게 됐고요. 자, 포항하고 수원의 경기입니다. 1대0으로 포항이 이겼습니다. 이 경기도 공교롭게 또 1대0으로 끝났는데 김승대 선수의 전반 초반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수원의 골키퍼가 크로스를 놓치면서 공이 뒤로 흘렀고 세컨볼을 김승대 선수가 침착하게 골문 구석 쪽으로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는 뭐 1대0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 경기 내용은 그 이상으로 수원이 경기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그 전 경기부터 수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던 게 그 수비 라인에서의 실수거든요.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계속되면서 결국 골을 수원이 내주게 됐습니다. 골은 안 내줬지만 골을 안 내줬지만 그래도 위험한 찬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수원이란다. 포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골만 넣은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경기 내용은 한 골 이상의 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수원의 또 양현모 골키퍼의 선방쇼도 사실 또 눈에 띄게 보였죠. 사실 이런 걸 다 떠나서 보더라도 충격적인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수원이 90분 동안 유효슈팅 0개였습니다. 단 한 개의 유효슈팅도 못 때리면서 포항이 그렇게 때릴 동안 정말 수원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참으로 아쉽고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강원이 승리를 거두면 수원만이 K리그 1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경기인데 공교롭게도 이 경기도 0대1로 끝났습니다. 제주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경기는 광주가 전반 초반부터 중거 슈팅을 상당히 많이 때렸어요. 근데 제주의 이제 김동준 골키퍼가 다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가 제주가 딱 한 번의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요. 크로스를 헤더로 터진 선수가 한 헤더를 본인이 골키퍼 막은 세컨볼을 본인이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진짜 광주는 그 많은 공격을 계속 살리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 제주는 딱 한 번의 공격을 잘 살렸다는 게 이 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그런 경기였고요. 사실 광주가 홈경기이기도 하고 순위도 사실 광주가 높고 최근 분위기도 광주가 제주가 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의 기동력을 살려서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올 시즌에 들어서 주중 경기가 열렸던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광주 선수들이 이제 좀 체력 관리도 기동력의 단점인 체력이 떨어지면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물론 사실 오늘 경기는 아쉽다기보다는 아쉽긴 아쉬운데 네 뭔가 안 좋은 경기력이보다는 좀 아쉬운 경기력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강원FC 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3대2 펠레 스코어로 강원FC가 이겼는데요. 이 경기가 좀 파란만장했어요. 이번 라운드 경기에서 제일 파란만장했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선제골은 이제 강원 쪽에서 나왔죠. 크로스된다. 컷백을 인사이드 슛으로 때리면서 골키퍼가 막으려고 했지만 골문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골은 후반 초반에 들어서 땅볼 크로스처럼 이렇게 때린 볼을 정승용 선수가 땅볼 크로스를 사실 의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들어간지 몰라서 저도 골키퍼가 막은 줄 알았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앞에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골로 이어졌죠. 처음에는 저걸 왜 못 참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슈팅을 때린 건가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슈팅보다는 약간 크로스 땅볼 크로스를 하면서 네, 앞에 있는 공격수가 발만 갖다 대도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만 틀어도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네, 네, 골로 이어졌고요. 그게 네, 그 다음이 이제 서울의 연속으로 네, 추격골 이어서 이제 동점골까지 낸 골인데 네, 둘 다 코너킥 상황에서 일어났죠. 첫 번째는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빠진 볼을 네, 이 임상혁 선수가 네, 이런 되게 잔기술은 좋은 것 같아요. 잔기술이라는 건 뭔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뭐라고 할까 좀 테크닉이 좋다? 기술이 좀 좋은 선수 같아요. 이런 발끝이 되게 좋아요. 이런 사소한 경기의 차이를 가르는 그 발끝이랑 위치 선정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래차기로 나래차기가 좀 이상한데 되게 근데 골 넣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나래차리처럼 되게 기묘하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찰 수 있지 할 정도로. 두 번째 골도 역시나 네, 이제 골키퍼라고 수비수가 제대로 클리어링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었죠. 그렇게 동점까지 따라갔는데 경기 후반 막판에 강원이 극장골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올려준 크로스를 약간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웅희 선수한테 갔고요. 네, 가슴 트래핑 이후로 네, 바로 돌면서 가위차기라고 해야 되나? 바로 돌면서 바로 중심이 무너지면서 바로 찼거든요. 그래서 가위차기를 보여주면서 네, 강원이 승리를 거두었죠. 강원이 이기긴 했지만 경기 막판까지 되게 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서울이 막판에 진짜 마지막 공격에 골대를 또 한 번 맞췄어요. 네, 정말 서울 입장에서 들어갔으면 승점 1점이라도 건질 수 있었는데 서울 입장에서는 약간 업셋을 당했잖아요. 하위 팀한테 잡혔기 때문에. 강원이 경기 끝나자마자 선수들도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코칭 스태프들이 네, 최용수 감독님이나 뭐 그 코칭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네, 고생하셨는지 진짜 다 같이 포옹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FC 대 이제 대구 FC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선제골은 이제 수원 FC 쪽에 나왔는데 이 패스가 놀라운 1대2 패스로 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패스도 워낙 완벽하게 라인 브레이킹 아니 뭐냐 완벽하게 들어갔고 패스도 라인 브레이킹도 완벽하게 들어간 다음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네, 이광 선수의 골이었고요. 네, 하지만 동점골을 대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해결사는 바로 에드가 선수입니다. 네, 코너킥 상황에서 놀라운 제공권으로 네, 코너킥 상황에 보더라도 에드가 선수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키가 혼자만 엄청 커가지고 네, 그러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여담이지만 네, 세징야 선수가 네, 네, 부상으로 중간에 나갔었는데 대구 입장에서는 진짜 세징야 선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경기력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렸거든요. 과연 이 문제를 네, 최원건 감독 대행이죠. 감독 대행 맞죠? 네, 감독 대행이 어떻게 네, 해결할지 감독인가요? 정식 감독 선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결을 할지 네,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북 현대 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1대2로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겼습니다. 네, 전북이 네, 또 졌습니다. 전북이 또 졌고요. 또 홈 경기에서 왠지 포항
그 포항전이 좀 떠오르는데 네, 그런 좀 비슷한데 자, 뭐 선제골은 후반에 대전 쪽에서 나왔고요. 사실 전반전 전북의 그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대전이 골을 전반전에 안 넣은 게 다행일 정도로 전반전이 정말 전북이 최악의 경기력이었고 뭐 이건 사실 후반 들어와서도 똑같았어요. 최악이었죠. 그나마 번뜩인 거는 왼쪽 측면에서 뛰었던 이제 송민규 선수 돌파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손민규 선수 혼자만 분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움직임이 좀 정적이었어요. 송민규 선수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거. 송민규 선수가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선제골은 네, 이제 안톤 선수가 넣었는데 크로스 상황에서 네, 그 크로스가 너무 궤적이 좋았어요. 앞에 있는 이제 대전 선수도 본인이 이제 헤더로 맞출 것 같은 생각으로 같이 헤더 경험을 했는데 그 볼이 뒤로 오르면서 기가 막히게 안톤 선수 네, 딱 달려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게 가볍게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그 골 장면 보시면요 이렇게 앞에서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골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감이 올 거예요. 안톤 선수가 되게 산책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예, 인사이드로 탁 가볍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골을 보여주면서 1대 0으로 앞서갔고 두 번째 골은 네, 코너킥인데 궤적 자체가 엄청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사실 궤적도 워낙에 애매하게 잘 들어가서 네, 골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골키퍼가 약간 안일했던 것도 있어요. 골키퍼가 막는 게 좀 수비가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도 워낙에 코너킥을 잘 붙였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가 정말 희귀하죠. 이거는 1년에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인데 코너킥 궤적이 그대로 휘면서 골포스트 맞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너킥을 찼던 이진현 선수가 네, 바로 골을 넣는 희귀한 장면이 나왔고요. 자, 물론 전북이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정태익 선수가 헤더로 넣으면서 전북 네, 이적 이후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마지막엔 네, 구스타우 선수의 아쉬운 슈팅도 나왔죠. 그러면서 전북이 1대2로 졌고요. 대전은 1대2로 승점 3점을 원정 경기에서 찾게 됐습니다. 대전이 전북 경기에서 이긴 적이 11년 전이에요. 11년 만에 전북 상대로 대전이 네, 정말 올해 역사가 되게 많이 써지네요. 포항도 그렇고 뭐 대전도 그렇고 네, 전북이 네, K리그 역사를 쓰는데 정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9라운드 경기 승리는 울산, 포항, 대전, 서울, 광주, 네, 수원FC, 제주, 대구, 전북, 인천, 강원, 수원, 삼성, 블루잉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위표에 좀 눈에 띄네 보이는 게 포항이 아직도 무패예요. 네, 무패인데 더 신기한 점은 1위가 아니라 2위입니다. 네, 정작 1위 울산은 네, 한 번 경기 졌죠. 네, 그것도 네, 대전 경기에서 네, 졌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 있고 울산 22점으로 네, 가장 먼저 승점 20점을 남겼고요. 네, 그 아래로 네, 전체적으로 울산, 포항, 대전 거기에서 약간 서울까지 약간 좀 묶이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오히려 네, 중위권이 좀 그런 빡세네요. 5위부터 10위까지 승점이 4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5위부터 10위까지 중위권 싸움이 좀 빡빡해 보이고 그 아래에 강원까지 근데 사실 강원이 이번 경기 이기면서 약간 좀 근접거리로 모였어요. 약간 좀 전보다 좀 승점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강원도 11위긴 한데 잔류 상황까지 볼 수 있는 네, 충분히 그런 승차까지 많이 따라왔고 자 문제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네, 걱정이 되는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네, 네 수원 삼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아직까지는 네,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고
네, 9경기 현재 2무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득점 실점도 봤더니 수원이 뭐 득점이 오히려 강원보다 2골이나 더 많아요, 득점이. 근데 수원이 문제가 뭐냐? 사실 득점보다 더 큰 문제는 물론 득점도 심각하긴 하지만 물론 강원이 사실 네, 득점력이 좋다는 건 아니죠. 강원도 득점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서울 경기에서 다행히 3골이나 넣어서 네, 좀 많이 살아난 거지. 강원도 수원만큼 득점력이 심각합니다. 자, 문제는 수원은 그 득점력에다가 득점력도 같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실점력이 높습니다. 네, 17실점인데 네, K리그에서 보면은 대전 바로 다음이거든요. 대전이랑 이제 수원 FC 바로 다음인데 뭐, 뭐 대전이나 수원 FC는 득점이 많아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는데 네, 수원 삼성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7실점 자체는 좀 네, 좀 다른 팀들보다 좀 멀찍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원 삼성은 문제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실점이 더 심각하다. 특히나 이 뮬리치 득점에서는 뮬리치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 점이 많이 아쉽고요.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죠. 네. 이미 9경기를 치러버렸고 하루라도 빨리 일단 첫 승을 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첫 승을 따면은 선수단 분위기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부터 막 연승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무패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힘들겠지만 첫 승을 따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뭐 이번에 첫 승을 따냈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는 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K리그1, K리그2 10라운드 경기죠. 주말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